제가 메일을 보낸 이유는요. 제 증상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37세 직장 여성인데요. 몇 년 됐어요. 평일엔 괜찮은데 주말에 그렇게 자주 체하는 겁니다. 증상은 하루 종일 머리가 띵하니 은근히 아프다가 결국 두통이 심해지고 그래서 토를 하고 나면 그 두통이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뽀얀거탑을 듣다 보니 언젠가 그 두통 후에 토하는 게 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해주신 거를 들어서 너무 무서워져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봅니다 하셨어요. 증상을 쭉 적어주셨는데요. 꼭 밥을 먹기 때문에 체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 밥을 먹고 누워있지도 잠을 자지 않아도 이렇게 속이 안 좋아지고 머리가 아파지면서 이제 토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통이 그렇게 심하진 않고 은근한 정도여서 생활에 별로 지장이 없었지만 갈수록 두통이 심해지고 손발도 차고 그래서 일부러라도 좀 토를 하고 나면 두통도 사라지고 체기도 좀 사라지는 겁니다. 아침을 먹고 하루 종일 그 체기, 두통과 통증에 시달리다가 밤 늦게 토를 하면 그 나온 음식물, 토사물이 소화가 전혀 되지 않은 음식물이 나와서 너무 이제 깜짝 놀라기도 한다고 그렇게 적어주셨거든요. 위 내시경이라도 받아볼까? 아니면 조기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MRI라도 찍어봐야 되나? 병원에 간다면 진료 과목을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 하나도 모르겠다고, 걱정된다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연은 어린이였어요. 네, 어린이가 맞아요. 이제 계속 그 두통과 구토를 계속 반복하는 양태라서 그랬고,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은 1차적으로 문제가 있을 뇌에 어떤 이상이 있을 두통이라고 먼저 생각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소화기 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두통일 것 같아요. 네. 위와 뇌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압이 증가된 사람들 막 딸꾹질 많이 하고요. 딸꾹질. 네. 그리고 뇌압이 증가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제 구토 반응이 있는데 그때의 구토 반응은 그냥 우리가 일명 이제 뭐 술을 많이 먹거나 차멀미하듯이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구토가 아니라 분출성 구토랍니다. 막 팍 퍼져나가게 하는 양태거든요. 그래서 그 구토의 양상이 조금 다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체하고 뭐 하는 게 이제 소화기의 기능성 장애겠죠. 근데 기능성,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단지 기능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실제로 내시경을 해보니 어떤 부분 해부학적인 구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밝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적으로 먼저 소화기 내과를 가시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조 기자 얘기대로 그 분출성 구토, 뇌압 때문에 오는 거는 분출성 구토로 급작스럽게 일어나고 갑작스럽게 구토가 확 올라오면서 뿜어내는 듯한 사출한다고 하죠.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는 체기가 내내 지속되다가 그 다음에 토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체기가 있으면서 두통이 오면서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래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구분이 다행이네요. 쉽게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소화기 내과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사실 이 사연을 받고 몇 가지 케이스가 좀 떠올랐어요.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체하고 위가 움직이지 않아서 음식물이 그대로 토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의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사실 한번 해봐야 돼요. 뭐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부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사실 이런 케이스의 환자 때문에 사실 제가 한의대를 가게 된 거거든요. 네? 옛날에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 레지던트 1년차 때 미치도록 힘들 때, 네. 예, 그때 아주 깐깐한 교수님 밑에 제가 있었는데 네. 위 수술을 3번 받은 환자예요. 위 천공으로 수술을 1차 받고 그런데 자꾸 토하는 거예요. 수술 받고 나서. 그래서 다른 교수님이 한 번 더 수술했는데 그래도 계속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교정 수술까지 받는데도 이유 없이 토해요.
그냥 무조건 토하는 거예요. 음식만 들어가면 안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사진상으로 보면 장마비 증상이 있고 네. 장이 마비가 됐으니까 넘어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 환자 때문에 교수님이 계속 오는 거예요, 회진을. 저는 1년차 딴 일도 무지 많은데 응급실도 가야 되고. 깐깐한 교수님이 계속 회진을 와. 그렇죠. 환자가 안 좋아지니까. 안 좋아지니까. 막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다가 도대체 이게 왜 안 될까? 원인은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전부 다 정상, 검사는 다 정상, 이유 없이 토하는 거예요. 허허.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저희 부친한테 부탁을 네. 했죠. 예, 아버님 역시 한의사시고. 네. 밤에 몰래 와서 한번 봐달라. 그래서 딱 보더니 원인이 혈액이 부족하니까 얘네가 혈액을 공급해줘라. 어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소화기가 나쁜 사람인데 혈액이 갑자기 부족하다고 그걸 이게 또 무슨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장마비 증상이 있는 환자였는데 네. 원인은 없고 피검사상에서는 다 적혈구, 백혈구 혈액 수치는 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로우 마진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좀만 내려가면 모자라는 거였지만 네. 정상 범위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수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환자한테 혈액을 증가시키는 치료 약물을 몰래 넣었어요. 교수님이 이게 넣으면 안 되잖아요. 의학적으로 어떤 뭐 병변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셔널레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든 내가 살고 싶어서 도망 안 가려고. 그래서 혈액을 네. 공급하는 약물을 주사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퇴원해 버렸어요. 4개월 동안 퇴원을 못 하던 사람이. 어머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바로는 네. 이 장이라는 거는 혈액 공급이 돼야지만 이게 대사가 진행이 되고 혈액이 장 운동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걸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유인 즉슨 장은 혈액 공급을 받는 1순위는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뇌부터 네. 먼저 받고 순차적으로 받기 때문에 장에 혈액이 모자란 사람 같은 경우는 장 공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장이 멈춰 있었던 건데 혈액 공급을 충분히 하고 나니까 장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바로 가스 나오고 설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움직이는 원인에 대해서 지금 이분은 장이 안 움직이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분이 좀 마른 체형이라든지 이게 혈액이 좀 부족한 사람이 혈액 공급하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고요. 네. 지금 주말에도 공부를 하는 분이잖아요, 지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평일에는 회사 퇴근 이후 그리고 주말에는 자격증 공부를 합니다. 주말 이틀 내내 보통 아침 10시쯤부터 밤 11시까지 꼼짝 안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렇게 조금 뇌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머리로 혈액이 더 간다고 보면 돼요. 어허. 예, 그래서 좀 쉬고 차라리 한 30분 정도 런닝 같은 걸 한번 하고 계속 좀 습관을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혈액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물질들, 철분부터 고기 이런 것들 좀 충분히 좀 먹어보고 네네. 예, 그런 치료를 해보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네. 그것도 좀 안 된다 싶으면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위, 소화기관, 췌장, 담도, 간, 위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체기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경우 혈액을 좀 장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좀 뛰는 거?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산책이라도 나가는 게 좀 나을 수도 있겠네요. 사실 조 기자랑 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가장 지금 화두는 AI예요. AI? 인공지능? 네. 그 조류독감 말고 예. AI 인공지능에 대한 건데 조류독감 말고 네. 재밌었다. 네네네. 그 조류독감은 우리 이낙연 총리가 좀 잘 잡았죠. 2주 만에 아주 그냥. 네. 네. 그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의학이 어느 수준까지 따라올 거고 어떤 의사들이 살아남을 거며 어떤 의료 직종이 남을 거냐에 대한 고민이 사실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런 과학이라고 만들어지고 있는 모든 일련의 논문들과 과학 의료는 네. 그렇게 정립돼서 나오는 것들은 아이들이 충분히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완전 빅데이터지. 그렇죠. 네. 거기서 답변이 딱 돌출이 되면 거기에 정답에 아주 근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의사들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경험들 데이터에 없지만 이렇게 해서 치료했던 경험, 수술할 때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진 의사들만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해요. 만약 한 양방 협진의 이런 임상 케이스까지 빅데이터에
올라 있다면 없죠. 없어? 그건 왜냐하면 없어야 돼요? 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 빅데이터에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 것들이 이렇게 모아질 때는 의사의 영역을 거의 따라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어떤 진단 부분하고 이런 것들은. 근데 경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따라오려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네.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가지고 좀 더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이 조금 더 AI의 공격에 조금 방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요. AI 좀 멀리 내다보면 뭐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책기 때문에 구토하는 문제를 적어주신 이분의 사연 덕에 이런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뭔가 좀 팁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걸 얻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딸만 넷인 형제 자매에 제가 장녀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예민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면 체하는 거는 뭐 너무 다반사예요. 그래서 동생 저희 단톡방에 보면 오늘도 체했다, 뭐 어제도 체해서 밤에 뭐 했다, 그게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렇군요. 일단 걸어보라. 좀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할만하면 좀 뛰어보라. 장까지 좀 혈액에 갈 수 있도록 좀 몸을 좀 움직여보라는 거죠. 네. 개인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네. 마시는 물과 음료와 음식을 전부 다 따뜻하게 해서 드셔보시는 걸 한번 좀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배가 안 좋을 땐 따뜻하게 먹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찬 음식이 들어가면 거기에 혈류량이 가뜩이나 예. 안 가고 있는 혈류량이 혈관이 수축되니까. 수축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확실히 나이가 들고 나서는 찬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이 더 좋아요. 근데 물론 유일하게 냉면은 이제 따뜻하게 먹긴 좀 그래서. 아유, 뭐 근데 폭탄주도 시원하게 해서 말아 드신다는 얘기를 제가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지근하게 해서 드시나요? 아니 잘 못 마십니다. 잘 못 마십니다. 네. 그거 예전 얘기죠. 지금 예전 얘기는 뭐 1년 전만 해도 뭐 아주 예전 얘기입니다. 네. 근데 요즘처럼 더울 때는 시원하게 맥주 땡기잖아요. 예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차갑게 차갑게 청량음료 마시고도 갑자기 사르르해지거나 아니면 체기가 확 막힌 것처럼 들거나 그런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침자리 중에 사관혈이라고 있어요. 사관혈. 네. 4개의 관문인데 네. 뭐 관문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 체한 것들 통하는 것이 막혔을 때 놓는 혈자리예요. 그러니까 사관혈 그런 데를 좀 지압을 해주시면 돼요. 딱 보면 우리 사관혈이 이런데 여기. 엄지와 검지 사이에 그 오목한 이런 데 하면 마사지를 하면 조금 체한 게 좀 풀리기도 하고요. 그런 자리들이 있으니까 인터넷에 다 있을 거예요. 체할 때 뭐 마사지하는 지압점들을 좀 찾아서 해보는 것도 네.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저희 그거 생각나네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의과대학 들어왔을 때 서클 배구반 의대 동아리를 들어왔는데 이제 신입생 환영회를 해요. 키가 환치랑 크시니까 배구 너무 잘 어울리네요. 점프력이 뭐 네. 아시겠죠? 네. 서전트 얼마? 뭐 이래. 네. 근데 이제 신입생 환영회는 막 이렇게 술을 요즘엔 거의 사라지고 안 좋은 문화긴 합니다만 네. 당시에는 그런 안 좋은 문화들이 좀 있었거든요. 막 신입생들에게 많은 양의 술을 먹이게 하는 거. 근데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게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술 먹고도 체하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요만큼 목까지 찼다. 그랬더니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이제 당시 그 선배님은 본과 3학년이었는데 네. 지금 방금 임원장이 했던 이 이름이 뭐라고요? 사관혈을 열심히 주물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 이거 조금 개운하게 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럼 한 잔 더 마셔. 와, 의대 수련회에서 사관혈을 눌러주면서 서로 네, 안 됩니다. 선후배 간에 되게 위험합니다. 이거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되는 거고 네. 없어져야 될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사고가 많이 그럼요. 있었잖아요. 예. 절대로 술은 그렇게 강제로 취할 때까지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대학생분들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술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강요로 섭취하게 하는 것, 아니 뭐 행동 자체를 하게 하는 것도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시대가 새 시대인데.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피해가 발생해 왔잖아요. 네, 그 가장 나쁜 건요. 네. 그렇게 당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기준점이 상당히 낮아지는 거예요. 인권에 대한 기준점이. 그래서 이후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당해도 별 문제를 못 느끼고 내 후임으로 들어오는 사람한테도 곧장 그대로 네. 예, 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더 나쁜 것 같아요. 네. 악순환의 예, 한 고리를 본인이 나서서 끊어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뭔 얘기인지. 그리고 항상 우리 체하면 머리 아픈 거는요 따라다닙니다. 희한하게 체한 거랑 머리 아픈 거랑 같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머리가 안 좋아도 체할 수도 있고요. 체해도 머리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건 한 세트로 좀 보시고 치료하면 같이 좋아질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추가해도 될까요? 눈에 별이 보이는 것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체했을 때, 네. 속이 안 좋을 때. 그것도 예전에 한번 조 기자님이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배가 너무 아프고 체한 것 같고 이렇게 손, 발도 차가울 때 눈에 이렇게 뜨고 감고 상관없이 별들이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시신경에 뭔가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체했을 때 그럴 경우가 있다고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뭐 여러 가지 연결되는 거 상이 아닐까요? 뭐 다 연결돼 있으니까 사람 몸이 다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꾸 분리하지 말고 하나로 보는 게 중요하고 그 포인트가 뭐냐? 눈이냐, 체한 거냐, 머리냐 이걸 보는 눈이 사실 의사가 찝어줄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 내에서 핵심적인 부분, 트리거 부분을 찾아내서 그걸 치료하는 게 이제 저희가 해드릴 일이고 치료 이렇게 받으시라고 얘기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네. 잘 새겨 들으시고 기억해 놓으시고. 임 원장님 네. 엄지척 뭐,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세상 체할 일 없이 속 편하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공부도 해야 하고 스트레스 주는 세상이 있고 그러니 저희 뽀얀 거 다 잘 챙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론은 이렇게 나네요.